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까 나왔듯이 1몰, 1몰이라는 개념이 이 숫자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아보가드로 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아보가드로 수. 우리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그 숫자 있잖아. 저 숫자를 다른 말로 아보가드로 수라고도 합니다. 아보가드로 수. 볼 수 있죠? 아보가드로 수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아보가드로 수가 뭐냐? 그러면 그냥 1몰에 해당하는 그 숫자입니다. 1몰에 해당하는 그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라 그래요. 왜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배울게요. 뭔가 약간 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재밌게 구금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가 이 숫자를 이제 아보가드로 수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자, 우리 했던 거 중에 이렇게 말해볼게. 다시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탄소가 질량수가 12구 원자번호 6번이죠. 얘를 1몰계를 모으면은 몇 g이라고요? 12g이라고 그랬죠. 거꾸로 탄소 12g을 모아놓고 몇 몰계를 모았니? 라고 물어보면 몇 개예요? 1몰계죠. 그게 그대로 써있어요. 자, 탄소 원자 12g 속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 몇 개? 이따만큼 개. 이렇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쭉 써놓으니까 어때요? 뭔가 겁나 어려워 보이죠? 그치? 이게 함정이라니까?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건데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탄소 이거 뭐야? 12죠. 원자 12g 속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가 6점 뭐지? 좀 어렵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인데 텍스트로 쭉 써놓으면 되게 뭐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인 거야. 세뇌하는 중이야. 쉽다. 자, 이거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불러준다는 거고요. 몰도 하나의 무슨 단위다? 그냥 묶음 단위 하나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아까 12자루, 연필 12자루를 한다스라고 하듯이 화학자들이 묶음 단위를 만든 거다. 왜? 입자들은 너무 조금해서 묶어놔야 어느 정도 질량을 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오는 이게 바로 그 그림입니다. 원자를 어느 정도 묶어놔야 이게 질량이 재진단 말이야. 분자도 조금해서 어느 정도 묶어놔야 질량이 재죠. 그래서 원자 1몰계가 몇 개야? 이만큼 개입니다. 원자 2몰계는 몇 개야? 이만큼 개예요. 원자든 여기 똑같아요. 분자 1몰계가 몇 개야? 알고 있는 1몰계입니다. 보이나요? 분자 2몰계가 몇 개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묶음 단위는 원자든 분자든 상관없이 다 똑같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원자 1몰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요. 분자 1몰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화시킬 만한 것이 나타납니다. 자, 잘 봐. 밑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해를 이걸 잘해야 돼. 정말 잘해야 돼. 물분자, 잘 봐. 물분자가 1몰계가 있습니다. 물분자가 1몰계가 있어. 물분자는 H2O잖아요. 이 물분자가 1몰계가 있어요. 그럼 그 1몰계의 물분자 안에는 이게 1몰계 있으니까 그 안에 산소는 똑같이 1몰계 들어있습니다. 맞죠? 물분자 1몰계 안에는 물분자 1몰계 쫙 있어. 산소 다 나와봐 그러면 1몰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잘 들어. 물분자 1몰계 쫙 있어. 자, 수소들 다 나와봐 그래봐. 그럼 한 분자당 2마리씩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몇 몰계 보이겠어? 그렇죠. 2몰계 보인다. 시험 문제. 물분자 1몰계 속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는 몇 몰계일까? 정말 3몰계가 돼요. 수소 원자 2몰계, 산소 원자 1몰계. 뭔가 있어 보이죠? 그치? 문제가 뭔가 와 있어 보이잖아. 물분자 1몰계 속에는 전체 원자가 몇 몰계 있습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별거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분자 1몰계 속에는 산소 원자는 1몰계가 들어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는 전체 2몰계가 들어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이렇게 물분자가 한 개가 있어요. 물분자 한 개
속에는 산소 원자가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죠. 물 분자 1개 속에는 수소 원자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러니까 한 개를 1몰계로 바꾸는 거야. 1몰계. 한 개는 이해했죠? 1몰계로 바꾸면 이제 몰 단위로 그냥 묶음 단위로 넘기는 거야. 자, 그래서 물 분자 1몰계 속에는 산소 원자가 몇 몰계 있습니까? 1몰계. 물 분자 1몰계 속에는 수소 원자 몇 몰계 있습니까? 2몰계라고 말하는 거야. 약간 응용한 버전을 얘기할게요. 물 분자가 2몰계 있습니다. 2몰계. 거기 들어있는 산소는 몇 몰계 있어요? 2몰계 있겠죠? 거기 들어있는 수소는 몇 몰계 있어요? 그렇죠. 4몰계. 4몰계. 그죠? 되게 이제 숫자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기본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나중에는 산수죠, 산수. 산수인데 막 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몰라 이러는 거죠.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래서 몰이라는 개념이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자꾸 세뇌하는 중이에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물질의 양을 알면은 그걸 구성하는 입자의 양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 1몰의 질량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봐봐. 물 54g을 줘요. 물 분자 54g을 줬어. 우리 물 분자의 분자량이 아까 18이었던 거 기억나요? 18? 그러면 1몰 모으면 18g이지. 그럼 54g은 몇 몰이겠어? 3몰. 정답. 3몰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했어? 겁나 이렇게 구했어. 그렇죠? 이거 구했잖아. 하지만 그냥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엄청 H2의 질량분의 H2의 몰 질량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라는 이야기예요. 주어진 질량을 뭐로 나눠라? 기준 질량. 물 분자의 분자량을 여기다 대입해서 집어넣어서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 아래에 써있는 요 값을 갖다 그래서 우리는 분자량이야 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 몰질량이라고 써있죠. 몰질량. 몰질량이 뭐야? 1몰의 질량을 말해요. 1몰의 질량을 몰질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분자량이 H2의 분자량이 18이잖아. 1몰의 질량이 얼마야? 18이죠. 18g이죠. 몰 질량이니까 18g per 몰이라고 쓴 거예요. 1몰당 질량 18g per 몰. 뭔가 있어 보이죠? 18g per 몰. 그죠? 18g per 몰. 어렵게 써놨잖아요. 이게 1몰의 질량인 뜻입니다. 1몰의 질량 숫자도 18이죠? 분자량도 18이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18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몰질량이라고 썼지만 어쨌든 분자량과 같은 값이기 때문에 몰질량으로 표현을 하든 분자량으로 표현하든 다른 말로 화학식량이라고 표현을 하든 상관없이 여기다 18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물 분자로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공식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해볼까? 물 분자의 질량, 물 분자의 분자량이 얼마라고요? 또 대답 안 한다. 또 대답 안 한다. 공식적으로 이제 막 할 수 있는 좋은 거야. 그래요. 그리고 주기율표 중에서 나는 맨 끝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해요. 몇 쪽? 1쪽. 몰라요? 맨 끝에 무슨 쪽? 또 대답 안 한다. 18쪽. 와, 진짜 대답 안 하네? 모른 척 한다. 진짜. 주기율표에서도 가장 끝에 쪽을 제일 좋아해요. 화학하면서 그런 재미도 있어야지, 그치? 화학의 재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질의 양, 이게 몰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몰수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 물질의 질량이 주어졌을 경우에 몰질량으로 나누면 몰수를 구할 수 있어. 이 얘기고, 입자수가 주어졌을 때도 기준 입자수로 나누면 구할 수 있어. 라는 얘기는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에 왜 나와있죠? 몰수를 구하는 아까 첫 번째 방법, 이 녀석, 두 번째, 이 녀석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입자수를 줬을 때 기준 입자로 나누면 몰수를 구할 수 있어 라는 얘기고, 다음 장 질량을 줬을 때는 몰질량으로 나누면 입자수, 몰수를 구할 수가 있어 라는 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내용을 이거를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 절대 오늘은 다 알려주지 않을 거야. 왜냐면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
자, 연습을 몇 개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연습 문제. 어디 보자. 여기. 우리 2번 문제 봐봐. 2번 문제. 풀려있나요? 안 풀려있죠? 근데 여기 오른쪽에 개념하기 문제 있죠? 거기서 그냥 2번 문제 있어요. 풀려있어? 잠깐만요. 이거 왜 풀려있지? 오늘? 옛날에? 페이지 몇 페이지지 거기가? 35? 빨리 뽑아줄게요. 마음이 급하면 계산 못하고. 됐어? 됐어? 고민하고 있어 아직? 고민하고 있어? 우리 10번 넘어가는 걸 포함해서 다 지금 원자량을 주고 있죠? 원자량 다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면 돼요. 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하여 함께 해볼게요. 자, 이게 수소의 원자량을 줬습니다. 근데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 다 모든 물질들의 뭘 구하래? 화학식량 구해라. 이게 다 포함되는 거야. 분자량, 원자량, 화학식량 다 포함되는 것이 화학식량 구해라 그러면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원자량이든 분자량이든. 자, 근데 여기서 원자량 값을 줍니다. 수소하고 탄소. 우리 알고 있는데 줬어. 땡큐죠? 산소도 우리 구할 수 있죠? 알고 있어. 우리가 칼슘만 모르는데 칼슘도 좋습니다. 그죠? 칼슘을 제외한 나머지를 안 주더라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원자번호 10번 이전까지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뭉쳐진 거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하나가 1이니까 원자 2개가 뭉쳤으니까 분자량은 2입니다. 답이 2예요. 자, 그리고 화학식 양은 상대적 양이기 때문에 그람을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그람을 붙이지 않습니다. 상대적 질량이니까 그람 붙이지 않아요. 2라고 쓰면 됩니다. 메테인은 C 하나에 H 4개잖아요. 자, 쌤이 이렇게 풉니다. 얘는 C가 한 마리 있고 수소가 4마리 있으니까 탄소 하나하나가 12죠. 12, 6번이니까 수소 하나하나는 1이죠. 그러면 12짜리 하나니까 12개, 1짜리 4개니까 4개, 전체 16이 되겠네요. 답은 16입니다. 이산화탄소 또 나열해볼게요. 얘는 탄소 한 마리 하고요. 산소 2마리죠. 탄소 한 마리의 원자량은 12죠. 여기 써있어요. 산소 한 마리의 원자량은 16입니다. 그러면 12짜리 하나니까 12, 16짜리 2마리니까 32죠. 더하면 44가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쓰이는 화학식량이에요.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 44가 됩니다. 탄산칼슘, 여기도 칼슘 한 마리 하고요. 그죠? 칼슘 한 마리 하고, 탄소 한 마리 보여요? 산소 3마리 보입니까? 이렇게 각각 나눠서 쓴 다음에, 칼슘 하나는 아까 40이래. 그리고 탄소 하나는 12래매, 산소 하나 16이래매, 더하면 됩니다. 40 더하기 12 더하기 16 곱하기 3은요? 48인가요?
48이죠. 다 더하면은 80에 90에 딱 100 나오죠. 딱 100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화학식량은 100입니다. 딱 떨어지는 갈수록이라서 이것도 실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항상 구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다 외워집니다. 100이잖아 이거 외워져요.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지금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풀지 않고요.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은 이제 그 기체 분자까지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기체에 대한 내용 나오는 거 전부까지만 조금 골라서 좀 풀면 돼요. 숙제가 뭐 딱히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다음 시간까지 배우고 이제 문제풀이 할 건데 오늘은 복습만 좀 잘해주면 돼요. 1몰이 뭔지, 원자량 어떻게 구하는지, 분자량도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복습만 좀 철저하게 해주면 다음 시간에 잊어먹지 않고만 아주 성공입니다. 좀 딱 물어봤을 때 딱 말할 수 있어야 돼. 지금 테스트 해볼게. 테스트 해볼게. 탄소 원자 1몰계를 모으면 몇 g이야? 12g이죠. 이제 지금은 나오죠? 일주일 후에 물어보면 탄소가 몇 번이죠부터 나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돼. 그렇죠? 안 지키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당신 까먹지 않고 원자 번호부터 해서 원자 번호하고 질량수의 관계 이런 것들 잘 복습해 갖고 와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고생했습니다.